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오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보이는 뉴스레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4년차 팀장입니다. 팀장으로서 늘 열과 성을 다해 오고 있지만 성과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하는 리더, 성과를 내는 팀장이 되기 위해서 5가지의 역량을 키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키우고자 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대화에 익숙해지기입니다. 저는 살면서 누군가와 싸워본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갈등 자체를 회피하거나 상대에게 맞춰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팀장이 되고 나서는 이 갈등들을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설프지만 꾸역꾸역 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팀원들에게 성과나 태도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불편한 것에 익숙해져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 역시도 아직 어렵지만 조금씩 이 불편한 갈등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준비할수록 실제 상황에서 조금 더 당황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대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의 요지만 정리하면 대화가 더 잘 풀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AI와 미리 논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해주고 상대는 왜 이런 말을 했고 나는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편견 없이 이해하는데 이 챗GPT의 답변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가감없이 적어보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건데요.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적어두면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을 할수록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어려운 대화도 자주 노출될수록 수월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역량은 비즈니스 전반에 대해 이해하기인데요. 사실 팀장이 되고 나서 오랫동안 헤맸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역시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개별 기여자 때는 일을 결과물의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산출물이 나오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도 성과를 측정하긴 했는데요. 업무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보다는 완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간 관리자가 되니 열심히 했다 자체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무슨 성과로 이어졌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이니까요. 팀장 이상급의 리더들은 경영진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투자와 회수의 시점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만큼 리소스를 투자했을 때 얼마나 빨리 최대 성과가 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이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노력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내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합니다. 아주 작은 예산이라도 꼭 ROI를 생각해서 투자를 결정하고요. 팀을 운영할 때도 성과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를 생각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ROI 분석을 먼저 하고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아무리 팀장급이라고 해도 접근이 어려운 정보들이 많은데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영진이 공유하는 이메일이나 자료들을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타운홀 미팅에도 반드시 참여해서 회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업데이트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상사는 더 많은 그리고 넓은 이야기들을 들을 텐데요. 1대1 미팅을 하면서 때때로 상사에게도 회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의 중심축이 되는 제품에 대해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IT 클라우드 업종인데요. 기존공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꽤나 높은 분야입니다. 마케터로 일하면서 잠재 고객과 제품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가 성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실무를 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짬을 내서 꾸준히 이 제반 IT 기술과 제품에 대한 공부를 이어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프런 멘토링을 통해서 이 제가 타겟하는 잠재 고객 직무를 일하는 현직자를 찾아서 과외를 받는 방법도 시도해봤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의와 책,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움을 지속해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역량은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을 이끄는 것인데요. 팀장으로서 1순위로 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규모의 팀을 이끌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많이 겪었어요.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좋은 사람이 꼭 좋은 팀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지원할 때 그리고 단호하게 피드백을 주어야 할 때에 대한
위한 저만의 기준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주니어 시절에 상사에게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팀원들에게는 최소한 분기별로 상세한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 팀장 스쿨에서는 팀장은 두 가지의 본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첫 번째는 팀이 맡은 과제를 약속대로 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을 팀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팀이 맡은 과제를 약속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표와 핵심 결과 그리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건데요. 저는 팀의 성과를 책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일합니다. 하지만 팀원들에게는 그 내용을 잘 전달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팀 전체의 목표 그리고 핵심 결과와 팀원별로 달성해야 하는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만 위임하는 대신 그 업무를 통해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러한 노력은 팀과 팀원들이 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아주 명확한 가이드가 되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인데요. 저희 팀은 매월 그리고 매 분기 성과를 리뷰하고 서로 배운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리뷰를 할 때 실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보다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팀 KPI를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내부적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빠르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리뷰할 때는 핵심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했는지 또 무슨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액션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이터는 아무런 가치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프로세스를 정립하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업무는 템플릿을 만들어 두고요.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나 과정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봅니다. 또한 성과를 내는데 효과가 없었던 업무가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고요. 모두가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하는 대신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공유하게 해서 팀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팀원들의 강점을 끌어내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죠. 그래도 가능하면 팀원의 성향과 강점을 반영해서 업무를 위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자신이 잘할 수 있고 또 선호하는 일을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팀이 성과를 내기 위해 쏟는 다양한 노력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신의 커리어 발전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역량은 조직에서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리자 단계로 갈수록 이 관계의 양상이 넓고 또 얕아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번쯤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팀장이 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개인 간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똑같은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부탁하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는 상황을 자주 봤거든요. 인간적으로 친하고 신뢰가 있으면 많은 일들이 쉽게 해결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나의 평판과 신뢰는 곧 영향력의 척도가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를 위해서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맡은 일은 제대로 책임지고 하되 다른 팀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일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남 탓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기는 어렵겠죠? 두 번째는 아무리 일적인 도움이라고 할지라도 꼭 감사와 성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 사람도 월급 받고 하는 일인데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저에게 우리 팀에게 일단 도움이 됐다면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고맙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은 가능하면 도움 요청은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이라면 웬만한 일은 돕고요. 내가 한번 도왔으니 다음번에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거든요. 도울 수 있어서 돕는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다만 제가 베푼 호의가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저에게 언젠가 좋은 영향으로 돌아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역량은 자기관리인데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의 양과 강도도 같이 높아지더라고요. 온전한 쉼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더 매몰되기도 쉬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환기시켜서 악순환을 끊어줘야 합니다. 직장에서 항상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하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뿐 아니라 내면도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관리가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내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또한 내면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안팎으로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 꾸준히 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요가를 몇 년째 해오고 있고요. 정적인 운동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주 4, 5회씩 아침에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뛰고 나면 기분이 한결 상쾌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3줄에서 5줄 사이로 짤막하게 하루를 기록하고요. 감정이 동요하는 사건이 있었던 날에는 노션에 따로 커리어 회고 일지를 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꾸며서 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 날 것을 적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정이 담긴 욕이나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마지막은 매주 심리 상담을 받는 습관인데요. 2020년 초에 우연한 계기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션마다 제가 나눈 이야기를 키워드로 정리하고 또 만화로 그려서 노트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인생에 걸쳐서 스스로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환기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공휴일에 연차를 붙여서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도 합니다. 주말 하루 내내 제가 좋아하는 책이나 프로그램을 볼 때도 있고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몰두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최소한 7, 8시간은 자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공유해봤는데요.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리더로서 많이 성장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구심이 들 때마다 저는 다음 단계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고 멈추지 않고 전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는 리더의 특징에 대해서 당당하게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모든 리더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여러분들이 외롭고 지칠 때 멀리 영국에 사는 동료 그레이스 저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보이는 뉴스레터로 돌아올게요. 안녕.